네, 1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절은 타이틀이 트랜스포머 커플드 SAMP가 되겠습니다. 이 앞서서 다뤘던 12.2절과 달라지는 점은 12.2절인 12.2절에서 다뤘던 클래스 AMP는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비커가 있다든지 RL 로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기서는 여기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타이틀이 시사하는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여기에 커플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RL하고 커플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앞서 다뤘던 시리즈 플레드 클래스 AMP에 비해서 파워 효율이 더 좋습니다. 앞서서는 이상적으로 최대일 때가 25%까지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루게 될 트랜스포머 커플 클래스 A 앰프 같은 경우는 맥스로 50까지, 물론 이 경우도 이상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50%까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로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트랜스가 있으니까 트랜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트랜스는 여러분들이 뭐 정기회로나 회로는 시간에 이미 많이 다루었던 이제 그런 소자 디바이스가 되겠죠. 예전에는 도란스라고도 얘기했었고, 이제 트랜스포머 대신에 우리는 줄여서 트랜스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네, 이제 변압기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변압이죠. 압력을 전압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라는 것도 많이 판매를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는 잘 안 쓰지만 볼티지도 많으니까 일반 가전제품은 이제 220을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110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서 뭐 해외에서 110을 사용하는 곳에서 전자제품 샀는데 프리볼티지가 아니라서 110을 반드시 꽂아야 되는 경우에 그래 작동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110을 연결을 해서 동작을 시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압이나 전류나 임피던스를 이제 바꿔주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뭘 갖고 하냐면 이제 턴스 레이쇼 갖고 하는 거죠. 권선 비를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즉 여기에 몇 바퀴 감겨 있고 이쪽에 몇 바퀴 감겨 있는지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에 감겨 있는 권선의 비를 이용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뭘 어썸하냐면 파워가 중간에 로스 없이 그대로 다 전달된다는 것을 이제 가정합니다. 이쪽에 파워가 있으면 VI가 있으면 이 상대편 쪽 세컨더리에서도 이 파워가 그대로 전달되지 중간에서 로스되는 것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한다. 네, 그럼 트랜스를 여러분들이 이미 전기회로나 회로라는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선의 턴 레이셔만큼 B만큼 예를 들어서 이쪽에 N1만큼 감겨 있고 이쪽에 N2번만큼 감겨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V2는 V1의 N1분의 N2만큼이 곱해진 형태로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N1분의 N2만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10번 감고 여기에 더 많이 훨씬 많이 감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감은 횟수에 비례해서 더 승합해서 V2가 나오게 되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파워는 이제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여기 이쪽 파워와 이쪽 파워가 중간에 로스 없다고 가정을 하고 전달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파워랑 이쪽 파워가 이제 같으니까 파워 같으면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요 왼쪽의 파워와 프라이머리 쪽의 파워가 세컨더리 쪽의 파워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개를 넘기고 하게 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1분의 V2하고 이쪽 넘기고 반대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러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V1을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V1분의 V2는 N1분의 N2와 같으니까 또 이런 관계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제 임피던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임피던스에 대한 관계식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임피던스를 얼만큼 리플렉션 시켜서 나타나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로드가 여기에 있고, 그런데 파워 앰프 쪽에 컬렉터에 연결되는 이펙티브 로드가, 리플렉티브 로드가 얼만큼 됐으면 좋겠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컬렉터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영향을 끼치는가, 리플렉티드 임피던스가 얼만큼 되는가가 관심사입니다. 즉, 지금 여기다 하나 카피해놓고 그랬나요? 네, 이거 회로인데요. 여기다 그럴까요? 여기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RL이죠. 내가 구동하는 것은 RL이지만 실제 이만큼이 등가로 얼마짜리 저항인 것처럼 동작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등가인 것으로. 등가의 저항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N1과 N2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등가 저항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저항은 I분의 V가 되겠죠. 그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I1이라고 하면 I1분의 V1. 여기도 뭐 I2분의 V2가 있겠죠? RL''은 이쪽에 전류분의 전압일 거고, RL은 이쪽에 전류분의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I2가 이쪽에 있고 I1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앞서 슬라이드에서 있었던 것처럼 V1분의 V2는 이렇게 되고 I1분의 I2는 이렇게 되니까 각각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N1분의 N2의 제곱 형태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RL'은 여기서 봤을 때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L에다가 요 저항에다가 이쪽 턴 횟수만큼 N2 분의 N1의 제곱, 즉 제곱분의 제곱, 이 곱해진 것만큼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제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기어에서 나오는 것과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도 기어 이제 이빨이 있죠. 이렇게 있는 것을 약간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단순화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로드가 혹은 임피던스가 달려 있는데 그것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얼만큼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리플렉티드 로드가 리플렉티드 임피던스가 얼만큼이 되겠는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이빨의 개수하고 여기 이빨의 개수에 대해서 똑같은 관계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임피던스가 이쪽에 영향을 끼칠 때는 가까이 있는 곳, 여기에 제곱분의 갈 곳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가 이쪽에 영향을 줄 때는 자기가 있는 곳에 N2 제곱 분의
갈 곳의 N1의 제곱의 B가 곱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전기회로나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example 12.3이 있습니다. 네, 앞서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16ohm짜리 스피커가 있다는 얘기죠. 스피커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쪽에는 리플렉티드 임피던스가 킬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10kΩ 정도가 되도록 하려면 이 N1과 N2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면 되겠는가 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까 전에 있었던 그냥 관계식에 개인만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16이고 여기가 16이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면 되겠냐 라는 문제죠. 그냥 대입해서 계산기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25대 1이면 되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리플렉티드 임피던스로 만들기 위한 권선비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턴 레이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트랜스포머 커플 클래스 A 앰프를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DC 해석을 해야 되겠죠. 큐포인트를 알아야 되니까. 예, 이 경우는 DC 포인트가 큐포인트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코일이죠, 코일. 코일이기 때문에 코일이죠, 코일. 인덕터랑 같죠. 인덕터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입니다. 근데 DC는 뭐죠? D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가 0일 때죠. 오메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0옴이 되겠죠. 그러니까 쇼트가 되겠죠. 이건 쇼트인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해석을 기존에 있었던 픽스 바이오스 회로를 해석했던 거에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픽스 바이오스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때 아웃풋에 해당되는 로드 라인이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KVL 돌리게 되면 이런 로드 라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얻을 수 있게. VCC를 지나고 RC분의 VCC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쇼트가 됐다는 거 뭐죠? 이 RC가 0이 됐다는 것과 같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여기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점점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점점 위로 가니까. 그래서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VCC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되겠죠. 수직선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DC 로드라인입니다. 이런 트랜스포머 커플 클래스 A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DC 로드라인이 VCC를 지나는 수직선이 됩니다. 거의 수직선. 이상적인 경우 그냥 수직선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트랜스는 DC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저항이 없죠. 거의 저항이 없으니까 DC 로드라인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여기 DC가 있으면 이렇게 DC니까 지금 DC 로드라인은 그냥 수직선이 된다. 수직선이 된다. VCQ는 VCC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C 로드라인을 알았습니다. DC 로드라인을 알았으면 이제 DC에서 이제 Q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Q포인트가. Q포인트는 현재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IB가 있겠죠. IBQ라고 그럴까요? 네. 이 IBQ. 이 IBQ
만나는 점이 있겠죠. 예, 그 점에 해당하는 컬렉터 전류가 DC 아웃풋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알았다고 할 때 학생들이 조금 여기서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이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책에는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기만 하면 이런 N1, N2B나 RL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로드 라인은 이렇게 돼서 이 점이 여기 지금 이 점이 지금 VCC입니다. VCC. 무조건 요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서도 봤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 DC 로드라인이 VCC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AC에서의 요 값, 요 회로를 뭐라고 하지? 일만한 여백이 없는. 그랬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럴까요? 예. DC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가 포트가 됐었죠. 그죠? DC에서는 여기가 포트였었죠. AC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AC에서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 RL 프라임 됐었죠. 그렇죠? DC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버티컬 라인 됐었던 거고, 근데 AC에서는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가 이 Q 포인트를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이 됩니다. 근데 이 기울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네, 이런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여기가 예를 들어서 Q 포인트이고 이 기울기가 대략 한 이 정도가 돼서 이렇게 떨어지네. 이렇게 돼서 이 점이 2배의 VCC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해피한 거죠. 그러면 AC 신호가 여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가장 최대로 움직였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시간이 따라서 이쪽 시간이 따라서 안 잘리나 모르겠네요. 여기다 이쪽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신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X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여기를 따라서 이쪽이 시간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쪽으로. 네. 여기가 이렇게 갔다가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슬롭을 갖고 있지만 이거보다 낮은 곳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평행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행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쭉 가다가 여기서 끊기니까 여기서 세츄레이트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바이어스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Q 포인트가 여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시프트 다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못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잘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잘리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아이고, 또 찌그러지네요. 아이고, 너무 기울기 너무 이상하다. 다시. 네, 그나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큐 포인트 기준으로 우리가 보니까 괜히 이거 겹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반드시 겹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쪽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최대로 찌그러지지 않는 파형을 가지려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전류가 나올 것이고 전압도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파형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파워로 뽑아낼 수 있는 출력에서 뽑아낼 수 있는 AC 아웃풋 파워는 파란색 경우나 초록색 경우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문제는 인풋 파워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 앰프에 공급하고 있는 인풋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하고 있는 인풋 파워가 초록색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신호가 없는 부분이 이것보다 아랫부분이죠. 전보다 아랫부분.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전류는 무조건 다 소비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공급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면에 파란색은 신호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전류가 공급되는 게 없죠, 그죠? 초록색은 여기도 무조건 항상 이 정도는 무조건 공급해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에 비해서 더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비록 똑같은 아웃풋 파형을 얻어서 똑같은 아웃풋 AC 파워를 뽑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롭을 고려를 해서 여기 AC 등가 저항이 해당되는 여기에 리플렉티드 임피던스를 고려를 해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VCC니까 여기가 VCC가 되고 여기가 역시 또 VCC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이제 RL분의 1이니까 여기 ICQ 값, 여기가 이제 ICQ가 되죠. 이 폭이 ICQ 값이 되겠죠. 이 IC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L 프라이분의 VCC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RL 프라임 분의 1이 기울기죠. 거기에 VCC만큼이죠. 그렇죠?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VCC분의 ICQ가 RL 프라임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나 같은 얘기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에서 AC 파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다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파형의 데이터를 얻는다고 하면 빅픽으로 구하면 이제 손쉽게 맥스하고 미니멈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했었습니까? RMS로 구할 수도 있었고 픽으로 구할 수도 있었고 픽으로 구할 수도 있었죠. 어느 걸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웃풋 파워는 여기서 소비되고 있는 파워나 혹은
이거를 우리가 대체를 해서 요만큼을 사전처럼 RL 프라임으로 대체를 해서 여기서 소비되고 있는 파워나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이쪽에서 소비되는 거나 이쪽에서 소비되고 있는 파워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 다 전달된다고 가정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걸 구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쪽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나 혹은 세컨더리까지 다 변형을 시켜서 계산을 하나 아무 쪽에는 상관없다 라는 거죠.